아, 저기야? 근데 이렇게 건물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안타까운데? 오늘이야말로 진짜 서울 중심으로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시청역에서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우리가 오늘 가볼 목적지가 보이는데요. 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대한제국 초기 원구단, 황구단 시설을 건설하면서 그 정문으로 지었다. 원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시설로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당시 황궁인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맞은편 남별궁터에 세웠다. 원구단 시설은 제를 올리는 원구단과 천신의 위패를 모시는 황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변에는 어제실, 향대청, 석고각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황궁호와 석고각 안에 있던 돌붕만 남아있다. 이 자리에는 조선 후기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남별궁이 있었는데 고종이 1897년 황제에 즉위하면서 제국의 예법에 맞추어 황구단을 건설하였다. 1897년 10월에 완공된 황구단은 당시 왕실 최고의 도편수였던 심의석이 설계를 하였다. 황구단은 제사를 지내는 3층의 원형제단과 하늘신의 위패를 모시는 3층 팔각 건물 황궁우, 돌로 만든 북과 문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 조선 총독부가 황궁우, 돌로 만든 북, 산문, 현문 등을 제외한 황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선 경성철도 호텔을 지었다. 원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황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호텔 정문으로 사용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황구단에 쓰이던 문인 거를 알고 여기다가 다시 복원을 한 거죠. 이야, 요 앞에 광장도 있고 시청도 있고 황궁우를 보러 가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호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호텔 정원을 잘 꾸며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이게 또 시청 안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정원처럼 보여요. 석고다. 석고는 광무 6년 고종 황제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조형물이다. 세 개의 돌북은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몸통에 용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이 용무늬는 조선조 말기의 조각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로서 당시 최고의 조각 중 하나로 평가가 된다. 석고구나. 옆에 용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석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이렇게 정각이 있었는데 다 헐리고 다른 데다 쓰이고 이래서 이것만 남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에 성우 전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제국의 역사적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중구 소곡로에 있는 황구단인데요. 시청역에서 6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황구단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중간에 황구단 표지판을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큰 건물들 사이에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산문인데요. 요 길로 황제가 올라갔다는
문입니다. 그러면 황구단은 볼 수 없지만 유적인 황궁우는 조 앞에 보이거든요. 거기 가서 얘기를 또 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출입할 수 없고요. 그 전에는 다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황구단은 아니고요. 황궁우는 뭐 하늘신, 땅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위패를 모셨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문화유적에 관한 촬영을 할 경우에 이렇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여름이어서 곳곳에 에어컨을 틀어서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항상 공사를 할까요? 주변에 공사 소음도 있어서 잘 들어갈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곳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먼 이전부터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고종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리자면, 고종이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죽게 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1년 정도 있다가 경운궁으로 오게 돼요. 정궁을 삼아서 지금은 덕수궁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왕후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고 왕이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갔으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고종 자신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새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근대화를 이뤄야겠다는 의지를 그때부터 생각하지 않았나. 그 전부터 생각했겠죠. 어쨌건 그 의지를 투영한 것이 황구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저기 표지판에 보셔서 알겠지만 황구단은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었어요. 천재만 지낼 수 있었거든요. 중국의 황제만 황구단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하늘에. 그런데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우리도 세조 10년에 그 정도쯤에 황구단을 없애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이름을 달리해서 제사를 지내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고종 때까지 몇백 년을 제사를 안 지내고 이렇게 있다가 고종이 황제 즉위를 하고 황구단을 만든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일본에 시달리고 뭐 러시아에 시달리고 나라가 계속 흔들리고 하니까 근대화를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백성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이런 시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근대화를 꾀해야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황구단을 세우고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정하고요. 그리고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구단은 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910년이 지나면 국권을 빼앗기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그대로 둘 수 없었겠죠,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으로 국호를 다시 바꾸고 요 앞쪽에 보시면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이 호텔 자리에 황구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황구단이 있기 전에는 별궁이 있었대요.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궁이었는데 그 궁을 헐고 그 위에다가 황구단을 세운 거죠. 지금 현재는 쉰이패를 모시던 황궁우와 아까 저쪽에 석고 보셨잖아요. 그 석고, 그리고 입구에 저희가 올라오면서 봤던 황궁우의 문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있어요.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제가 이 밑으로 와서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던 고종이 조령을 내린 게 있어요. 황구단을 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조령을 내렸는데 그 글을 제가 이곳에서 좀 길긴 하지만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종이 황구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즉위한 후에 내렸다는 조령이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봉천 숭은 황제는 다음과 같이 조령을 내린다. 짐은 생각건대 당군과 기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고려 때에 이르러서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삼한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태조께서 왕위에 오르신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말갈의 지경까지 이르러 상하,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탐나국을 차지하여 귤, 유자, 해산물을 공납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왕업을 세웠으니 예악과 법도는 당요와 우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 같은 터전을 남겨주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상제께서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와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 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의 남쪽에서 천지의 고유제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으며 종묘와 사직의 신위판을 태사와 태직으로 고쳤었다. 왕후민 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리하여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큰 의식을 비로소 거행하였다. 아, 애당초 임금이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황제의 칭호를 선포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며 교화를 시행하여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 세상에 선포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고종실록 광무 1년 10월 13일 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잖아요. 이 대한독립 만세의 만세는 황제의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였다고 해요.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만세가 아니고 천세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즉위하면서 우리도 드디어 만세라고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만세의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황구단이 있었던 터에 와 봤는데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어요. 정말 호텔의 부속 건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황궁우가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웠던 그 시기를 잘 버티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복원도 하고 가져오기도 했지만 많은 역사가분들이 황구단을 복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여기가 안쪽에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잘 안 오시는 것 같고, 호텔에 있는 분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렇게 나와 보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시청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